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셨는데 당신의 가장 큰 보유 종목이 테슬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머스크가 처음으로 실적 발표에 참석하는 날입니다. 1월 실적 발표는 보통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머스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자율주행 시스템 출시가 임박했다는 발표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미 출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완전 자율주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발전 속도를 보면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당연하죠. 정말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웨이모는 여러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웨이모 차량이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웨이모는 도로를 정확히 인식하며 특히 좁은 도로나 제한된 지역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전국적인 확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며 테슬라는 이를 실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700만 대의 로봇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델 Y와 모델 3 두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차량들은 코네티컷과 플로리다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도로에 대한 독점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도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걱정되진 않나요? 그는 미국 정부에서 새 역할을 맡았고 테슬라에서도 중요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다른 사업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론 머스크가 CEO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는 정확한 목표를 겨냥하는 명사수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죠. 예를 들어 2018년 당시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모델3의 대량 생산과 확장이었죠. 일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일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지는 않죠. 이제 모든 초점은 자율주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융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최초의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업이 AI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는 독점 데이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가 운영하는 각 기업은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독점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금 캐시오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앞으로 5개월 뒤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숨겨진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핀비즈 맵을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테슬라가 1.08%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딥시크 충격에서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67%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테슬라의 10배 상승하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15배 상승 5년 내에 자신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세밀하게 한번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라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현재 404.6달러에 테슬라가 마감이 됐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500달러 초일기에 들어갔죠. 자, 500달러, 월가에서도 지금 500달러 근처, 또 500달러 이상으로 테슬라의 주가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데, 자, 1, 2, 3번을 보시면 우리가 1번, 2025년에 펼쳐질 미래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500달러 돌파하고 1000달러를 향해 갈 겁니다. 그리고 1000달러에 도달하면은 2번, 1대10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3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5배 비밀을 좀 파헤쳐 봐야 되는데, 자, 여기 4번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종잣돈의 단위를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사정이 다 다르실 텐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1억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표를 보시면은
자, 4번의 우측에 보면 예라고 되어 있고 1번, 2번에서 자, 1억이 예를 들어서 2배가 되면 이제 2억이 되는 거죠. 내가 종잣돈 1억을 테슬라에 묻었는데 테슬라가 2배 상승했다. 그럼 2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2억이 5배가 상승을 한다면 이제 이게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이 10억이 되니까 10배가 상승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 그 주식 분할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편의상 지금 500달러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500달러가 예를 들어서 4번의 경우에 그 2배가 된다면 1000달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1000달러가 이제 매우 무거운 가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주식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1대5나 1대10으로 분할하게 되는데, 자, 1대10으로 만약에 주식 분할을 한다면은 이 1000달러 하던 주식이 이제 그 100달러로 1대10으로 분할됐으니까 100달러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5배가 상승한다면은 이제 500달러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1억이 바로 10억이 되는 거고 1천만 원이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배 상승하는 케이스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현재 그 500달러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3배가 되면 3억이 되는데요. 이 3억이 다시 주식 분할을 통해서 시장에서 다시 자수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5배까지 올라간다면은 15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1억이 결국은 이제 15억으로 15배 일론 머스크가 5년 내 이런 그 포부를 밝힌 일이 현실로 되는데요. 자, 5번을 보시면 500달러 돌파 후에 자, 만약에 3배가 되면은 1,500달러가 되는 거죠. 이 1,500달러에서 그 주식 분할을 하면은 이게 이제 1,500달러의 그 주식이 자, 100달러가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달러가 그 500달러로 이제 그 5배가 되면은 이렇게 15배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수 변화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4번을 보시면은 그냥 계산의 편의상 만약에 그 테슬라가 500달러에서 1000달러가 된다. 그러면은 100주가 그 주식 분할을 통해서 만약에 1대10으로 주식 분할하면 1000주가 되는 거고, 자, 5번을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100주가 1500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주가의 상승 1차, 2차 상승과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가 무거워지니까 주식 분할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에게 테슬라 주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국민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그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테슬라를 투자할 때 일단은 그 중기적인 목표점은 2030년으로 두고 2030년에 내가 1억을 10억을 만들 건지 또 10억을 100억을 만들 건지, 자, 이 목표를 나름대로 종잣돈 규모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5년부터 2026년, 2027년 굉장히 그 호재가 많이 쏟아지고, 특히 2025년에는 일단은 상반기만 해도 5개월 뒤에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 그 시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왜 무섭냐 하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 입소문이 언론에 이제 주목도 받고 제대로 난다면은 그 다른 주로 미국의 다른 주 퍼져나가는 건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기술의 그 사람들의 채택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거 애플을 생각하면 이게 순식간에 그 기존의 폴더폰 또 뭐 그 투지폰을 뛰어넘어서 노키아의 몰락을 이끌었듯이 이런 일이 이제 테슬라 FSD 자율주행에서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시우도 짧은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캐시우드는 2대의 이제 그 모델 Y, 모델 3 2대의 테슬라 전기차를 FSD 자율주행으로 운영하면서 인간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웨이모도 자율주행을 잘 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보다는 못하다. 다만 이제 지도 데이터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복잡한 시내 주행 그 웨이모가 이제 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서는 이제 강점이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전 세계 확장성, FSD 자율주행 확장성은 따라가질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정조화면에 이 404달러가 이제 곧 500달러를 돌파할 거고, 이게 2025년에 여러분 목표는 최대한 1000달러 그리고 1대10 주식 분할까지 여러분이 심지를 굳히고 잘 부족한 수량을 채워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1억이
10억 내지는 15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 FSD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그게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외에 뭐 옵티머스 봇이라든지 사이버캡 이런 게 이제 2026년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정말 엔돌핀이 도는 그런 시점이 이제 쭉 펼쳐질 거죠. 실제로 2024년 4분기 어닝 발표가 1월 30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있는 미래 전망 그리고 반값 전기차에 대한 그 컨펌 확실하게 상반기에 출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과거 같으면 뭐 최소 10% 빠질 그런 실적이었지만 그런 그거를 모두 상쇄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가 시총 5년 내 15조 달러 간다. 이게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일론 머스크의 계산된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굴러가는 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500달러를 급하게 돌파 안 하고 이렇게 40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500달러, 600달러 쭉쭉 치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그 기존의 테슬라 수량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재미있는 기사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미국 역시도 그 20, 30대 청년들 주가 띄우고 정치파 흔든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요즘 20, 30대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대한민국의 20, 30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5, 60대 그 주류 그 중장년분들이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개발 시대의 5, 60대 때는 많은 이제 그 뭐 특별히 투자를 안 해도 은행 금리가 뭐 20%, 10%, 20% 이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 또 그 직장이 많다 보니까 골라서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2030은 그런 세대가 아니죠. 매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일자리도 없고 인구는 감소하고 그런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월가에서조차 주류에서 소외된 2030의 불만과 분노가 결국은 특정 주가를 띄우고 세력화하고 정치판을 흔드는 그렇게 되고 있다. 일정 부분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기사 속에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남측 커뮤니티의 영웅이었다. 이제 뭐 이거는 동의 안 하는 분도 많겠죠. 왜냐하면 머스크를 전 세계적으로 그 여자분들도 굉장히 투자의 어떤 그 올바른 CEO로서 많이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머스크는 맨손에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죠. 세계 제1의 부자인데 사실 머스크의 그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 아버님의 학대 굉장히 불우하게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상에 어떤 분노와 그런 걸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머스크는 긍정의 힘으로 바꿨죠.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엄청난 독서광에다가 그런 거를 이제 속으로 사겨서 결국은 인류의 그 공헌을 이끌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뚜렷하게 세우고 그거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2030 전 세계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꿈, 그런 롤 모델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슬라 투자자로서 굉장히 일론 머스크를 다시 보고 재평가하고 또 그가 일정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달성하는 한번 세운 꿈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영웅적인 롤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한 번 더 세계사적인 흐름과 또 그 일론 머스크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좀 그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재 1억 5,600에서 계속 그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52주 최고가가 1억 6,300이고 현재는 약 700만 원 정도 전고가 대비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4%, 5% 현재 5.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투자라는 게 이렇게 지루한 흐름이 좀 이어질 때 남들의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도지코인이 요즘 들썩이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1달러 도달 여부가 굉장히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도지 트러스트 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가 앞으로 3배 정도 더 상승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도지코인 가격이 3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도지코인 신탁 그 도지 트러스트를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투자 상품 확장 하는 모습은 도지코인이 1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단순히 밈코인에서 벗어나서 잠재적인 금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신탁 출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외에 이런 그 도지코인 위시한 다른 코인들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좀 경제 독립을 향해서 불려갈 그런 이제 그 씨앗들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그 비트와이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도지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현물 기반 도지코인 ETF가 도지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잘 여러분이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코인 케이프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은 도지코인이 1달러를 향해 갈 것이라고 강세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가격에서 약 한 3배 정도가 오른다는 거죠.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힘차게 악수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키가 큰데, 일론 머스크, 우측의 일론 머스크 검은색 선글라스 꼈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도 키가 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머스크와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맹 계속 지금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 지금부터 앞으로 4년입니다. 테슬라의 그 황금기가 이제 펼쳐지리라는 지금 좋은 사진을 일론 머스크가 다시 공유해주고 있어서, 제가 에피소드 영상으로 영상 뒷부분에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쭉 정주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한 20년 전인가요? 전격 제트 작전을 재밌게 보신 분들 추억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이런 현상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5개월 뒤에 펼쳐지는 거죠. 자, 이 미남 배우가 키트를 운전하면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는 재밌는 그 드라마였죠. 저도 이걸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스타쉽 얼마나 이 헤비 부스터가 거대하냐면,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마치 개미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 스타쉽 1단과 2단을 합치면 그 높이만, 그러니까 길이만 122m라고 하죠. 그래서 헤비 부스터 2단 같은 경우에는 44층 아파트 길이와 맞먹는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데, 자, 이게 이제 달이 아니고 화성으로 직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 봇이 실린 스타쉽이 화성을 정복하는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고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AI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그 시장에서, 월가에서 기존 그 전기차 업체와 차별화되게 완전히 이제 AI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테슬라 투자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뭐 $500, $600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 부족한 수량을 얼마나 늘려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개미처럼 보이는 이 동그라미 안에 요게 만약에 테슬라 주식 내가 뭐 10주,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있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이 수세기 동안 영원히 부강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엑스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옆에서 손을 껑충껑충
뛰면서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일론 머스크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요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테슬라, 비트코인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렇게 CEO가 자신감이 있고 또 미국의 앞으로 황금기를 열어갈 4년에 자신감을 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도 대박이 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고맙게도 일론 머스크는 흥미진진한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자, 작년에 로봇데이 10월 10일 날 최초로 사이버캡을 공개했고, 또 소위 버스에 해당하는 로보밴도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옵티머스 여러 그 수십 대가 걸어 나오는 모습도 시연이 됐습니다. 자, 이게 불과 다 3년 안에 일론 머스크의 꿈이 현실로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스타쉽 5차와 7차가 멋지게 다시 그 메카질라에 안착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죠. 자, 이런 게 불과 짧게는 1, 2개월, 또 길게는 1, 2년 안에 다 일어난 그 테슬라의 혁신적인 그런 그 6개 핵심 기업 일론 머스크의 그런 행보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많은 투자자들이 흥미진진한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이제 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2번이나 압도적인 주주 그 찬성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델라웨어 그 법원의 매코미 판사에서 2번이나 지금 그 보상안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죠. 대법원의 최종 이제 항소가 된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1, 2, 3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본사 옮기고, 그 아크맨 이제 그 자산운용사 아크맨도 지금 옮기고, 여기에 더해서 주크버크가 지금 옮기는 협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줄줄이 그 델라웨어 지금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정부든 기업 그 주단이든 이 친기업이 아니고 돈은 버는데 그런 원활한 거를 숨통을 틔워주지 않는 기업과 국가는 도태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델라웨어에서 법인 설립을 여전히 권장하는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을 당하게 돼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트윗을 올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한 사람의 판사, 잘못된 정치인이 얼마나 그 지역 사회에 또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이 델라웨어 매코미 판사의 편향적인 판결을 통해서 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전 우버 CEO가 그 충격적인 또 발언을 했는데, 테슬라는 로보택시 제조에 큰 이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한 4분 정도 되는데, 이제 사이버캡의 본격 양산 최소 200만 대에서 400만 대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6년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사이버캡이 생산이 되면, 이게 지금은 700만 대의 그 테슬라 차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2026년이 되면 1000만 대를 이제 훨씬 뛰어넘는 자동차가 사이버캡이 돌아다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서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그 옵티머스 봇을 아주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에는 그 최고의 엔지니어, 또 그 최고의 그 생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AI를 장착한 옵티머스 봇을 이제 만 대를 생산할 거다, 이거를 밝혔는데, 이게 이제 2026년, 2027년 10만 대, 100만 대로 확산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지금 달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2, 3년 내에 펼쳐질, 그러면 주가가 정말 5배, 10배, 15배 펑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글입니다. 자, 그런데 월가에서 그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86달러에서 다시 488달러로 상향한 기간이 나와서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아르거즈 레이즈라는 그 목표 주가 상향 소식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자, 월가에서 이렇게 지금 4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그 주가에 대해서
기존에 286달러면 굉장히 계리율이 있는데 이렇게 낮게 평가하다가 허겁지겁 보통은 상식적으로 뭐 10%, 20%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무려 2배 정도로 껑충 상향하는 월가의 지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테슬라의 그 혁신의 속도 그리고 그 잘 안 알려진 호재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월가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처 월가의 애널리스트나 이 전망치가 그 테슬라의 그런 기업 가치, 현재 주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재밌는 일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테슬라에서는 그 미국 사이버 그 트럭 AWD 그리고 모델 3의 리스 가격에 대해서 최대 17%까지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회사들이 리스 차를 많이 쓰니까 자, 이런데 이제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속보가 나와서 알려드리는 거고, 2025년 3월 31일까지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게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인데, 이 사이버 트럭을 주문하고 인도받은 테슬라 고객은, 그 차량 랩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프로모션 통해서 더 많은 차들이 판매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의 그 클래시어 블루 테슬라 모델 Y의 모든 세부 정보를 그 하나의 비디오에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자, 요번에 주니퍼 모델 Y,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이 테슬라의 그 모델 Y 주니퍼의 조작은 그 테슬라의 그 보드, 그러니까 이 패드에서 다 이 터치로 그 조정이 되는 거죠. 뭐 열선부터 핸들이 뭐 추울 때 열선 작용이라든지 시트의 통풍이라든지 통풍 방향, 또 문을 열어닫는다든지 연료 주입구를 연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컴퓨터 자판에서 몇 번 입력만 하면 바로 이게 그 조작이 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차가 중국에서 잘 팔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데요. 이 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100% 관세, 이게 이제 현실이 되었죠. 자, 25%로 이제 캐나다 관세가 확정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자동차 판매 전략에도 일정 부분 이제 수정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할인도 들어가야 되고, 또 높아진 관세만큼 마진은 줄어드니까 판매량을 늘려서 이제 이런 부분은 커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크게 걱정 안 하는 것이, 다른 기존 레거시 업체의 전기차 업체들은 관세가 부과가 되면 더 큰 타격을 받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전기차는 유일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은 폭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기존 업체에 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공동적으로 겪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기업은 오직 그 테슬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점점 독과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이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이 2025년 연간 12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테슬라 라테님이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테슬라의 4680 프로그램은 사이버 트럭이 연간 앞으로 약 12만 대 생산 독도를 달성하는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나왔고요. 그 테슬라의 소유자 FSD 슈퍼바이즈드와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져서 테슬라가 FSD 달성에 성공을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2025년에 가장 큰 화두는 테슬라 FSD 자율주행에 그 얼만큼 안전하게 그 부분 자율주행이라도 시행이 돼서 시장에 알려지느냐, 확장이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죠.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FSD가 채택률이 지금 계속 20%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테슬라의 그 운전자 594만 마일당 1건의 충돌 사고, 반면에 그 기존 레거시 업체는 70만 2천 마일당 1건의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니까 테슬라는 기존 그 레거시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가솔린 경유를 쓰는 그 기존 레거시의 그 내연기관 차에 대비해서 무려 9배 이상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94만 마일당 한 건의 충돌 사고, 기존 업체는 70만 2천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9분의 1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사고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시장에 계속 알려지면 더 그 FSD 자율주행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이걸 통해서 회사의 매출, 그 이익과 매출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자, 지금 그 스타링크 미니가 이 우리 그 백팩에 쏙 들어가는 그런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이 연결도 몇 분 안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 한국도 지금 2분기에 그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기다리신 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재미있는 지금 그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화성에서 이렇게 고대 유적으로 보이는 직사각형의 약간 성곽 같은 이 모래에 덮인 그런 희미한 흔적이 발견돼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스타쉽을 보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재미있게 다시 답글을 달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델라웨어 이 맥코미 판사 도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맥코미 판사, 자, 이런 사람들 급여 패키지, 이거는 이제 삭감하거나 뺏는 그런 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베팅하면서 엑스앱을 통해서 이번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그 효과가 결국은 그 민주당 정부 이번에 선거에 대패를 했고, 공화당이 결국은 상하 양원을 모두 차지하면서 트럼프가 아주 그 압도적인 선거인단 확보로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한편 그 맥코니 판사는 이제 도지위원회가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이 들어가면 이제 급여 패키지를 삭감되거나 깎일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한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180도 뒤바뀐 현재의 현실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FSD 그 자율주행의 그 누적 마일리지 수가 드디어 30억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앞서 캐시 우드 영상 인터뷰에서 확인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 리얼월드 AI 데이터가, 그 FSD 데이터가 이렇게 30억 마일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전 세계 어디도 다른 그 인공지능 회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리얼월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우드도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정말 무섭다. 그리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6가지 기업이 그 독보적인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드랍박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드랍박스도 델라웨어를 떠난다는 속보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 그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친기업적이지 않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 여기에 기업과 돈이 다 떠나는 그런 피해를 이 판사, 델라웨어 맥코미 판사가 절대 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멍청한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 독립을 이루고 사는 길은, 나와 내 소중한 자녀를 성공하는 길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경제 독립 씨앗을 더 많이 파종하는 그런 게 가장 빠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로 좀 넘어가면은요. 암호화폐가 이제 여기 박스를 제가 해놨는데, 비전 있는 투자자는 단기 시장의 그 등락보다는 이 장기 투자자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뭐 감각이 있고 그러면 단타 트레이딩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날고 긴다 하는 사람이, 자, 99번을 벌어도 마지막 한 번에 크게 잃으면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이게 테슬라 주식이나 코인에 있어서 무서운 점인데, 자,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사실 꾸준하게 시간의 리스크를 녹여서 장기 우상향하는 이 자산에 우리가 종잣돈을 계속 그 배분 사서 모으다 보면 5년, 10년 이게 쌓였을 때 굉장히 큰 힘으로 우리가 경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3일 경제 독립 TV에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잘 기록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성장하는 스토리를 잘 완성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그 1코인당 시세 1억 5,700만 원, 이더리움은 489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 자, 리플 요즘 무섭죠.
4,545원, 테더가 1,556원, 솔라나가 33만 7,450원, USD 코인이 1,55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 상위는 퀀텀이 1등을 찍고 있고 리플이 2등, 비트로 토큰이 3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있게 지켜보는 비트코인은 4등, 이더리움은 6등, 도지코인은 8등을 랭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총액 순으로는 비트코인이 2,923조, 지금 그 아마존 시총 그거 살짝 넘긴 상황이고, 도지코인은 67조 원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553조. 자, 우리가 그 1번부터 7번 시총 순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 10개 기업, 상위 10개 기업 안에서 그 10개 그 암호화폐 안에서 약간의 자산 배분을 해도 조금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너무 여러 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본적으로 뭐 내가 100이라고 하면 뭐 6대 3 이렇게 가져가고, 도지코인은 뭐 10% 그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금 조정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에게 맞게 나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짜서 조금 3년, 5년, 10년 시간을 녹인다면 최소 코인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4년 정도만 잘 버티시면은 그 다음에 또 반감기까지는 또 좋은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좋은 코인을 잘 선정하시면 여러분의 그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언제라도 수수료 없이 다른 곳으로도 이체도 할 수 있고 그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코인 투자도 이렇게 경제독립 씨앗으로서 잘 한번 키워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중요한 부분 좀 다뤄보았고, 테슬라 주식이 10배, 15배, 결국은 시간 문제인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FSD 자율주행이 30억 마일을 돌파했다는 소식, 그리고 캐시우드가 FSD가 왜 앞으로 될 수밖에 없고, 실적 전에 인터뷰지만 이게 주는 인사이트가 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캐시우드의 바람대로 그 실제로 2025년 6월 그 멕시코 오스틴에서 드디어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 5개월만 뒤에 깜짝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캐시우드의 전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봄도 맞고 녹음이 우거지는 5, 6월이 되면은 우리의 투자 결과가 좋은 그 씨앗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반드시 그 목도하게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요. 그 아주 그 모처럼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 제가 마이크를 2로 교체를 했는데 어떻게 소리가 깔끔하게 녹음이 되었는지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그 즐거운 주말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re looking forward to making a lot of changes, and you know this victory is the start, really. What matters going forward is to actually make significant changes, cement those changes, and set the foundation for America to be strong for a century, for centuries, forever. So, and make America great again. Yeah. So, yeah. So anyway, we're gonna do great things here. I think the thing then you go one level past that, you're like, okay, there's the possibility literally that autonomy just gets easy and commoditized, similar to what's happening to AI.
The next part is, okay, you get the hardware. You're like, okay, manufacturing's hard. That's interesting. That could be a long pull in the tent. I think that could be a place where Tesla, of course, has huge advantage. You then look at who are Waymo's partners. Are they getting set up to do the right kind of manufacturing and get scale of cars out there? But then there's like this dark horse that nobody's talking about, which is, it's called electricity. It's called power. And all these vehicles are electric vehicles. And if you said, I just did some like quick back of the envelope calcs, if all of the miles in California went EV ride sharing, you would need to double the energy capacity of California. Right. Let's not even talk about what it would take to double the energy capacity in the grid and things like that in California. Let's not even go there. Even getting 20% more, 10% more is going to be a gargantuan 5 to 10 year exercise. Look, I live in LA. It's a nice area in LA, and we have power outages all the freaking time because the grid is effed up and there's upgrading it as things break. That's literally where we're at in LA, one of the most affluent neighborhoods in LA. That's just where we are. So I think the sort of the dark horse kind of hot take is combustion engine AVs. Because I don't know how you can go fast getting AV out there really massive with the electric grid as it is. What do you think about regulation in this regard? Because obviously there was the Cruise, a person got hit by a regular car, they dragged it, the whole thing imploded. We had at Uber the tragedy in Arizona where somebody was playing Candy Crush when they were a safety driver. What is your outlook on this stuff rolls out and somebody gets hurt, and then the tens of thousands of cities that you brought Uber to, how receptive are they going to be towards this? And what do you think the regulatory framework will be like? I think similar to how you get normalized, it's like you're used to getting in a car. It's normalized psychologically and in the sort of public sphere, the public mindset. You get used to it. We're getting to a place where these vehicles are provably safer than human-driven vehicles. So yes, there are mistakes, but they're just provably safer and people are just getting used to it. And that's a big part of the cycle. So I think we're getting out of the hysteria and we're getting into, it's just great. Like, talk to people who are using it and they feel safer from of course, like I feel like we're going to get in less accidents, but also I feel safer because there's less chance of an interpersonal problem that does happen, especially late at night when people are out partying and things like this. There is a level of safety on many different aspects to for these the vehicles. driver, For the driver. No, it's for there's safety aspects across the board. Sure. What do you think about BYD and, like you mentioned, everybody getting to autonomy at the same time? Obviously, Waymo's got the biggest lead. Tesla's behind them, BYD, and about 10 other providers are out there doing this. Do 10 players get there at the same time? And then it's just who can incorporate these into their network? And what do you think of the strategy that Uber's doing of, hey, we've got these 8 partners, we'll take everybody into the network, and we'll manage people vomiting in the back of cars, cleaning them and charging them? So look, I think the big issue you have with anything Chinese is, will you be allowed to bring it in the US? Just period. Like, you maybe can now. What happens with tariffs? Will there be blocks in bringing this kind of technology into the US? What happens there? I think that's a whole thing. The bet that Uber makes is that, whether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that's will cheap democratized AI happen? And if so, does that make cheap democratized autonomy? Then you've got to line up your physical sort of hardware partners, the car manufacturers. Then you've got to say, okay, is the electricity where it's at? And are there other bets to make sure that I can charge my cars? So there is a huge real estate play here and fleet management play of, like, how do I electrify these plots of land known as parking lots, and also set them up so that robots can clean cars in a very efficient way.
you